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날 전국 5곳에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서울 종로 있고 서초갑, 그리고 경기도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대구 중남구 이렇게 5곳인데요. 이제 서울, 경기, 충북, 대구 이렇게 전국에 걸쳐져 있고 5곳이나 되다 보니까 미니 총선으로도 불리죠. 이 중에 이제 종로, 안성, 청주 상당 이곳은 민주당 지역이었고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 지역이었습니다. 여야가 3대2였는데 이 재보선에서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큰데요. 제가 제목을 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재보선은 이제 대선과 같은 날 열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보들이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 대통령 한 표, 국회의원 한 표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대선 후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대선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양강 구도입니다. 제3 후보가 좀 약하고요. 이번에 역대 대선에 비해서 좀 제3 후보가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양강, 그러니까 이제 양강 구도라는 것은 두 후보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보선 판세도 여야가 박빙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취재해본 결과 제가 야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일단 이곳들의 인물입니다. 나오겠다는 인물. 일단 종로, 서초갑, 대구, 중남구 이 세 곳은 국민의힘에서는 그야말로 후보자가 풍년입니다. 사실 서초갑과 대구 이런 경우는 야당의 텃밭이다 보니까 이제 판세가 늘 야당이 좀 유리해 왔죠. 또 야당 내에서 이제 텃밭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인지도 있는 인물들이 막 대거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종로도 정치 1번지죠. 여기도 원외에 있는 이제 거물급 정치인들, 국민의힘 내에 이분들이 줄줄이 거론되고 나오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곳, 경기 안성, 그리고 청주 상당, 여기는 지역 기반이 탄탄한 중진들이 서로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5곳을 제가 한 곳씩 훑어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 늘 거물급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지역구 출신에서 대통령 3명, 국무총리 3명이 나왔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됩니다. 일단 본인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대선 경선에서 낙선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고 나서 안 대표를 종로에 내보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야 모두 이준석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여기가 워낙 이제 대학도 많고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곳들이 많아서 20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보통 지지하는 원래 정당이 있다기보다는 인물 정책 보고 아니면 또 바람을 좀 타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준석 대표 본인은 이제 출마한다는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원에서 계속 출마를 했고. 근데 이제 이 주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를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물론 그렇게 얘기할 거고, 내년 초쯤 되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다는 듯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대선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출범을 하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에 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당 대표가 결국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차라리 이제 그냥 종로에 나가서 바람을 일으키고 현장을 뛰는 게 전략적으로도 그 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준석이 나오면은 우리는 마땅한 카드가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니 말하자면 이준석 안 나오면 땡큐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안 나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갑 이곳은 국민의힘 내부 공천 이거 받으려고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사퇴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이곳에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 자리를 공모했는데요. 이제 전직 여성 의원 2명, 정미경 최고위원하고 이제 전희경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 두 분이 신청했고 또 서초구청장, 조은희 구청장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근데 뭐 이 과정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대선 경선날 직전에 뭐 급하게 면접을 보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뭐 그런 끝에 전희경 전 의원이 이제 낙점을 받았습니다. 조직위원장이 됐는데요. 근데 뭐 어차피 재보선 공천은 다시 공천심사위원회가 생겨서 공천심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 조직위원장이 이제 공천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 내년 공천 시점이 되면 이 5군데 공관위가 생길 것이고 그때 이제 조은희 구청장 그리고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이혜훈 전 의원 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밖에도 뭐 좀 새로운 인물 뭐 없느냐 좀 이렇게 뭐 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이곳을 노리는 야권 인사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대구 중남구도 이제 야당 내 경쟁이 엄청나게 이제 일어날 곳이죠. 곽상도 전 의원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뭐 다른 당 후보는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좋은 정도의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지역구가 TK였던 김재원 최고위원 이분이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이곳을 좀 노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TK 출신인 이제 원외 지금 정치인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에 있었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뭐 이두화 대변인했던 이두화 전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인선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그리고 비례대표 중에 또 TK 출신 조명희 의원 뭐 이런 여성 정치인들 이름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뭐 여기는 진짜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안성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 4천여 표 차이로 굉장히 이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곳입니다. 이때 석패한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김학용 전 의원인데요. 이분이 이제 다시 도전할 걸로 보입니다. 김학용 전 의원 여기서 18대, 19대, 20대 3선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후보가 이제 나서려고 하니까 당내에서 경쟁하려는 인물도 별로 없는 분위기고요.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맞설 만한 후보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충북 청주 상당 이곳은 원래 이제 정우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였죠. 근데 21대 총선 때 이제 정우택 전 의원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청주에 이제 좀 거물급기를 붙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한번 옮겼습니다. 지역구를 흥덕으로. 그랬는데 이제 낙선을 하고 나서 내년에 이제 충북도지사에 나갈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재선거 결정되자마자 바로 청주 상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장 얼마 전에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 거물급이 나오면 민주당도 뭐 가만히 이제 뺏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주 출신이죠. 이분이 이제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은 청주 흥덕에서 2번 국회의원을 지냈는데요. 이분도 원래 이제 충북도지사에 지금 생각이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랬는데 이제 정우택 전 의원이 재보선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뭐 본인으로서 뭐 잘된 건지 모르겠는데 당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원래 민주당 지역인데 그냥 뺏길 수는 없으니까 거물급을 내보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재보선 지역 5곳의 판세를 좀 훑어봤는데요. 지금 보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당내에서 벌써부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 좀 그렇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대체로 야당에 좀 유리한 구도이다 보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지난 총선에서 사실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원내로 진출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는 원외 정치인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 좀 후보군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점은 국민의힘이라는 이 야당이 지금까지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은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야당이. 지난 21대 총선만 해도 사실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판세였고 문재인 정부의 뭐 실정에 부동산에 뭐 굉장히 그랬는데 그래서 다들 국민의힘이 뭐 180석, 150석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파동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민주당에 다 이제 갖다 준 격이 됐죠. 지금 뭐 국민의힘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미 뭐 서초, 대구 중남구 사실 여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누굴 갖다 놔도 된다 뭐 이런 지역입니다. 여길 놓고 이미 경쟁이 뭐 너무 치열해졌고 뭐 이미 뭐 좀 문제가 좀 생기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내년 초에 이제 공천할 시점이 되면 뭐 개파다 라인이다 해서 당내 갈등 뭐 이제 심해질 것이다 뭐 이런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재보선만큼은 이제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